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24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역시 원인은 또다시 유가가 치솟으면서 급등하면서 그동안 이틀 동안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시장이 애써 이제 외면하려고 했었죠. 이게 다시 걱정으로 시장에 돌아와서 짓누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3대 지수가 모두 1.2%, 3% 이 근방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우리 시장도 이제 짧은 반등을 이렇게 멈추고 다시 하락해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부터 거의 0.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더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1% 이상 그 하락을 해서 지수로는 2,705포인트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들면서 이제 하락폭이 점차 좁혀지면서 그래도 그게 좀 비교적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시작부터 계속해서 순매도 우위를 지켰고 지수가 하락하니까 이제 개인들이 늘 그랬듯이 매수폭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거는 그래도 마지막 종가 부문에서 거의 보합 수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0.2%니까 거의 보합 수준까지 끌어올린 게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676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은 2,23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6,75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729.66포인트, 어제보다 0.2% 하락한 채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0.5%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고 그 이후에 역시 코스피처럼 1%가 넘게 이렇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20까지 내려갔던 지수 920까지 내려갔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아주 미세하지만 점차 그 하락폭을 좀 줄여 나갔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초반부터 어차피 개인들은 초반에 그렇게 되니까 매수에 이제 나섰고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매수를 이어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처음부터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했는데 다행인 게 이제 그 오후 2시를 조금 지나면서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매도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0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들은 30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142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31.75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13%, 그래서 하나는 코스닥은 강보합,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굉장히 그 오전에 봐서는 상당히 어렵게 시장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이 잘 복원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제 그 시가총액 1, 2, 3위 좀 볼까요? 근데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지만 어제 오노 일가가 그 지분을 블록딜을 했잖아요. 그래서 블록딜 가격이 어제 종가보다 2.4% 낮은 68,80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으로 하면 0.33%, 홍라이 여사 지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3,720억 정도 가격이 이렇게 돼서 아마 그 상속세 때문에 블록딜을 하지 않았나. 그 영향을 오늘 이제 받죠. 그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그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700원이 빠진 69,800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4,1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전 내내는 마이너스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면서 결국은 플러스 1,000원. 좀 강보권에서 그냥 오늘 마감을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이 3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전일 그 반도체 관련 지수들이 그 주가들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하락할 거라고 봤죠. 한 2.43%, 금액으로는 3,0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오늘 SK하이닉스를 62억 순매도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섹터별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에너지 관련, 어제 미국 시장을 그렇게 하락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제 그 유류, 도소매, 정유, 이런 쪽 주가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건 유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흑해 쪽에 있는 송유관을 닫아버렸잖아요. 2달 정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죠. 고장이 나서 고친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같은 게 이제 자꾸 체크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이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 쪽에 주가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두각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수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이제 예측했던 게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얘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생선 중에서 이제 연어나 명태는 거의 99.9%가 러시아산입니다. 명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연어는 왜 오르냐?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이게 노르웨이산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러시아 항공편으로 러시아를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래서 이게 연어도 킬로그램당 그 13불 정도, 13달러에 이게 되던 게 이제 그 20달러로 이렇게 그 항공무번 비용이 뛰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점도 요새 코다리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코다리도 그렇고, 코다리는 반건조고, 기냥인 건 명태고, 얼린 건 동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 그 냉동 명태, 그러니까 동태죠. 이거 거의 러시아에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게 큰 게 킹크랩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러시아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일주일 사이에만 1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늦게 시작했어요. 곡물 이런 거 말고 이 해산물, 러시아랑 관련된 해산물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한성기업이 그러니까 동원 참치 만드는데 우리가 사줘서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치 쪽, 그러니까 대체적인 수산물로 그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는 요새 매일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계속되니까 이 곡물가는 이렇잖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데미지를 많이 입힐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근데도 벌써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사료나 이런 쪽이 강세를 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곡물가가 오르니까 사료 가격이 인상될 게 뻔하다. 사료 가격으로. 그러면 사료 회사들의 실적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어느 분이 댓글에 이게 초기엔 그래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사료 회사도 못 버텨요. 사료 회사도 못 버팁니다. 이게 이제 유가가 정유 회사도 똑같아요. 처음엔 괜찮죠. 마진이 커지니까.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수익가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회사들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아마 이 백만개미를 보고 계신 당원분 중에서 주부들께서는 이제 마트에 가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했어요. 사료값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고기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오를 겁니다.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조이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뭐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원전입니다. 원전. 이거는 그 산업부가 인수위에 오늘 원전 관련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탈원전의 폐기 정책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이미 정책에서 예측했던 거고, 그리고 또 뭐 오늘 보니까 뭐 아직은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시멘트도 유연탄이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의 유연탄이 75%가 러시아산입니다. 25%가 호주산이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시멘트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 근데 이것도 이제 길어지면 똑같은 겁니다. 길어지면 이제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얘기 좀 하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렇게 시소 같은 시장이 당분간은 거듭될 거다. 어제의 의견이랑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뻔한 거잖아요.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한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러시아가 흑해 송유관을 수리를 이유로 최대 2달 수리한다는데 뭐 어쩔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잠근다. 그걸로 바로 유가가 그냥 뛰어버린 거예요. 블렌트유는 5.3%, 그래서 배럴당 120달러가 이미 넘어버렸고, WTI 기준도 5.18%, 그러니까 평균 뭐 5% 이상 오른 겁니다. 그리고 114달러 90센트, WTI도 배럴당.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계속 시장에 떠돌던 이제 유가 150달러 간다, 배럴당. 이게 이제 실제로 될 것 같은 이제 걱정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어제 그 송유관 잠근 그거 하나로.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제 잠시 우리가 무뎌졌잖아요. 그 연준의 앞으로 큰 폭으로 아주 빠르게 그렇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뭐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래 하는 식으로 애써서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복병이 뭐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연준의 긴축 강도가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보다 강해질 그런 걱정이 이제 되살아 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제 시장이 다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마지막 종착역은 한 군데뿐이 없어요. 모든 종착역은 한 군데뿐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답을 아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제 끝내냐? 이건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이제 뭐 조금 어떤 분위기, 조금 뭐 뉴스 이런 데서 또 뭐 종전 협상 이런 데서 조금 좋은 쪽 소식이 들리면 또 뭐 주가가 올라왔다가 또 아니다 그러면 또 빠졌다가 이런 이제 시소 장세가 당분간은 거듭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현재 뭐 언제 전쟁 끝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럼 우리는 뭘 기준점으로, 이게 장이 헷갈려 있는데 뭘 기준점으로 자꾸 우리가 이 시장을 봐야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심플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돼서 발생하는 원자재나 뭐 에너지나 곡물 가격의 하락, 이거는 우리가 믿어도 돼요. 이거는 믿어도 되는데, 그냥 무슨 뭐 뉴스 하나에 뭐 이렇게 되면서 또 뭐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졌다?
원자재 시장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도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런 잔파도에는 우리가 이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부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추세적 안정이 아니면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전략이 되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은 굉장히 헷갈리는데 대응 전략은 굉장히 심플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메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3천 이상에서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안 물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도의 차이만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메인 포트폴리오는 메인 포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머지 부분에서 일종의 메인 포트폴리오는 묶어놓고 이거를 이제 일부분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 트레이딩 할 때 꼭 지켜야 될 거는 기대 수익을 낮게 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빠사오팔 그거다. 그냥 빠지면 깊게 빠지는 날 사고, 또 오르면 팔고, 이거를 그냥 반복해서 작은 수익이라도 한쪽에 모아가는 게 좋다. 그냥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다고 우리한테 단타를 막 권유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 하기 싫으면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근데 이런 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제 얘기를 듣고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 수익이 적더라도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 어떤 거가 이제 우리한테 도움을 주냐면 시장의 흐름을 진짜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리고 굉장히 멘탈에 안정감을 줘요. 그 조그만 수익이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수익을 모아가면서 언젠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걸로. 그래서, 어떤 분은 좋은 주식을 길게 장기 투자 이랬는데 맞습니다. 좋은 주식 장기 투자. 근데 우선 좋은 주식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한다는 게 10년 이렇게 보고 10년 후에 어떤 주식이 좋을지 사실 지금 그걸 안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십몇 년 전에 삼성전자 살 때 같은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되면 끊어내고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시장이 시소 같은 시장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현재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원자재, 에너지, 곡물가. 이거는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매일 체크해야 된다. 이것만 체크하고 있으면 시장이 헷갈려도 헷갈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목군 이미 연말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군이 계속 바뀌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깊게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또 익전하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태공 얘기 아시죠? 중국에 그 주나라의 문왕이 이제 그 강태공을 찾아와서 그때는 이제 문왕이 아니죠. 그런데 그 주나라를 세우잖아요. 강태공의 도움으로. 근데 이제 강태공이 그 위수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 낚시질을 근데 이제 그게 낚싯바늘이 고든 낚싯바늘이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 여기 미늘도 없고 그러니까 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그냥 이렇게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에 의하면 사실은 강태공이, 문왕이 자기를 찾아올 거를 알았답니다. 근데 언제 오는 건 강태공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니까 이 고든 낚시질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때를 기다릴 때 강태공 고든 낚시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그런 때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할 수는 없어요. 막 극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화해가 할지 이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고든 낚시 같지만 그렇게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다. 그러니까 메인 포트 묶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빠사오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소가 막 움직일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 추세적인 안정을 갖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또 벌써 세월이 참 빠릅니다. 시간이 빨리 가요. 내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